오늘 뉴스플러스는 사업 실패로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는 코레일의 민자 역사 사업을 집중 진단하겠습니다. 제대로 경제성을 따져보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고 이로 인한 개인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세희 기자가 실패한 민자 역사 실태부터 보도합니다. 용산역과 왕십리역, 그리고 노량진역과 천안역 등 코레일이 지금까지 추진한 민자 역사는 모두 20곳에 이릅니다. 사업비만 4조 원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창동역과 노량진역, 그리고 천안역은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안산중앙역은 3년, 성북역은 무려 15년이 넘도록 아직까지 인허가도 받지 못했습니다. 또 3본역은 시행사가 파산에 직면해 법원에서 회생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민자 역사 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되고 있는 민자 역사들을 직접 둘러봤습니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이 만나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짓담한 건물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지상 11층에 대형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4년 넘게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수억 원씩 투자해 상가를 분양받은 천여 명의 계약자들은 대출 이자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2억 정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 이상이 나가고 있고 너무 힘들기 때문에 지금 가정적으로도 이제 파탄이 오게 생겼고. 개인 투자자들은 코레일이 공동 출자하고 대기업이 책임 준공을 약속했는데 이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지만 해당 대기업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공사비주금뿐만 아니라 수백억 이상을 지금 물려 있어요. 저희들도 못 받고 있어요. 저희들도 지금 이거는 철저하게 피해자 입장이거든요. KTX가 정차하는 경기도 광명역입니다.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써 있는데 대합실엔 먼지만 쌓여 있고 고속버스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7년 전에 12억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만든 고속 시외버스 터미널인데요. 하지만 정작 반드시 있어야만 될 버스 운행 노선이 전혀 없으면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이곳을 철거하고 광명시와 함께 150억 원을 더 투자해 새로운 버스 터미널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금은 수요가 좀 그렇게 초기엔 적겠지만 점차적으로 광명역의 버스 이용 수요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공단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9층에 건물이 들어선 평택역입니다. 넓은 역사와 깨끗한 매장들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이용하는 손님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동인구가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많지 않고 다 논밭이고 이러다 보니까 기대하는 거 하고 들어왔는데 좀 어렵긴 하죠. 2008년 말에 용산 미군기지가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됐지만 이전이 늦어지고 있고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민자 역사 사업이 차질을 빚는 이유는 사업 시행자 선정부터가 문제가 많기 때문입니다. 민자 역사 사업을 하려면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고 자본금도 100억 원 이상이어야 하지만 이 같은 자격 기준에 턱없이 미달되는 사업자들이 사업권을 따내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또 각종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공동사업을 추진했던 코레일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면서 사업 부실을 키웠다는 점입니다. 고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7년 문을 연 경기도의 산본 민자 역사. 하루 5, 6만 명이 오가는 중심역인데도 만년 적자 신세입니다. 역사 안에 대형 마트가 입점해 있지만 곳곳에 폐업한 가게와 빈 점포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가들과 경쟁에 뒤처지면서 해마다 적자가 쌓여왔고 결국 지난 5월 법정 관리에 들어가 파산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및 경제성 평가를 거쳐서 추진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경인선의 종점인 인천역입니다. 바로 앞엔 차이나타운, 버스로 10분 거리엔 월미도 유원지가 있지만 상주 인구 3,000명 정도인 한산한 지역입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이 평일엔 8,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역인데 코레일은 이곳에
대규모 민자 역사를 추진했습니다. 공동 개발자인 인천시가 검토 끝에 지난해 사업성이 없다며 개발을 포기했지만 코레일은 독자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민자 역사 임원 자리는 퇴직자들의 노후 보장용으로 이용됐습니다. 민자 역사 임원 10명 중 3명이 코레일 퇴직자들입니다. 자산 관리도 허술합니다. 지난해 경춘선이 복선 전철로 바뀌면서 춘천시엔 남춘천역이 새로 생겼습니다. 폐쇄된 기존 남춘천역 주변엔 아직 상권이 남아있는데도 주변 땅과 역사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사업이 자칫 잘 진행이 안 될 경우에 책임 추궁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 민간 기업처럼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는. 코레일 경영진은 지난해 허준영 사장 1억여 원을 비롯해 해마다 수천만 원씩 경영 성과급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이 요즘 다단계 열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